루시퍼, 너 도대체 왜 그러는 거니? 큰일 났어요. 엄마 나 어떻게 해요? 일단 울음 좀 그치고 진정 좀 하렴. 이 세상에서 위험에 처한 아이를 보고 모른 척할 어른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어린아이에게 다정한 한국에서라면 더더욱 그럴 일이 없죠. 소개해드릴 사연은 공항에서 한국인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영국인 모자의 경험담입니다. 심지어 타인과 말도 잘하지 못했던 아들은 한국인의 도움을 받고 놀랍게 변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는데요. 과연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감동의 모든 것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국 버밍엄주에 살고 있는 디온이에요. 저에겐 7살 난 아들이 하나 있어요. 호기심이 많고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하는 여느 아이들과 다르게 7살 루시퍼는 항상 집에 머무는 걸 좋아하더군요. 남자아이라 활동적으로 노는 걸 선호하길 바랐지만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조급해지기 시작했죠. 혹시 어떤 문제라도 생긴 게 아닐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 어린이집에서 집으로 돌아온 후 상당히 침울한 모습으로 식탁 위에 앉아있던 루시퍼를 보았어요. 평소와 다르게 활기차지 않고 기분이 너무 차분히 가라앉아 있어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했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루시퍼에게 물었는데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오늘 발표가 있었는데 같은 반 친구들이 모두 자기를 쳐다보는데 어떤 말을 할지 몰라 바닥만 바라보았다고요. 가슴이 쿵쾅쿵쾅 뛰며 이 순간이 빠르게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다독였어요. 루시퍼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는데 겨우 참았다며 그때 그 기분이 생각나는 듯 힘들게 울었습니다. 저는 루시퍼를 안아주었었어요. 울지 않고 상황을 잘 견뎌왔다고 대견하다고 알려줬죠. 성장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유독 소극적인 성격을 지닌 루시퍼의 평소 성격을 살펴볼 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 후 루시퍼는 어린이집이 끝나고 집에 올 때마다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하기 바빴죠. 단순히 친구들과 있었던 일을 이야기한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루시퍼는 조금 달랐어요. 하루는 같은 반 친구가 루시퍼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빌려달라고 했다더군요. 루시퍼는 평소라면 알았다고 주었을 텐데 그날따라 더 가지고 놀고 싶었대요. 조금 더 가지고 놀겠다고 답변을 하고 잠시 후 안 되겠다는 생각에 장난감을 친구에게 주었다고 말했어요. 하루 중 누구나 생길 수 있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루시퍼가 이어서 하는 질문에 전 그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루시퍼는 혹시 그 친구가 자신을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을까? 걱정하더군요. 그러더니 그 일을 보던 다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자신을 이기적인 친구라고 오해하지 않을지 걱정하며 자신이 처음부터 장난감을 양보하지 않은 행동을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루시퍼는 7살 치고 잘 대처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루시퍼는 별거 아닌 작은 일에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걱정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도하게 생각하고 불안해했죠. 저는 루시퍼가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걱정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행동을 보이는 이유를 알고자 노력했죠. 처음엔 루시퍼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일 수 있다는 걸 의심했어요. 하지만 그러기엔 특정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도 없었죠. 저는 루시퍼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친구나 이웃 그리고 어린이집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정도인지 세심하게 살펴보기 시작했죠. 다방면에 알아본 결과 루시퍼가 사회 불안증을 가졌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걸로 인해 루시퍼는 새로운 사람들과 대화하는 걸 망설이고 주목받는 것을 꺼리며 필요 이상으로 다른 사람들 시선을 걱정하고 힘들어했어요. 저는 그것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루시퍼가 성장하면서 사회 불안증을 극복하고 다른 정상적인 아이들처럼 웃고 즐기는 걸 편하게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루시퍼가 지내는 일상이 힘들 수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며 전문가와 상담을 한 후 사회 불안증을 이겨내도록 다방면에 신경을 쏟고 있었어요.
우선 할 수 있는 건 루시퍼가 예측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루 일과를 간단하게 구성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볍게 산책을 하고 아침을 먹었어요. 집 주변을 산책하는 건 매일 같은 일상이지만 계절이 변하거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온 다음 날 아침이면 자연스레 변화된 모습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거든요. 아침을 먹은 다음 어린이집에 들러서 점심을 먹기 전 하원했어요. 점심까지 먹으면 메뉴에 대한 부분도 적응하기 어려울 테고 오후까지 많은 친구들이 둘러싸여 있는 건 루시퍼에게 힘들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대신 집으로 돌아와 집 마당에서 루시퍼가 좋아하는 놀이나 게임을 즐겼어요.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매일 놀이를 바꿔가며 루시퍼가 심리적으로 편안해지는 걸 유도했죠. 다행히 루시퍼는 조금씩 변했어요. 루시퍼는 자신의 사소한 감정까지 저에게 표현할 수 있었고 서툴렀지만 변화하는 감정들을 이해하고 수용하려고 애쓰더군요. 전에는 스스로 감정 조절을 못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불완전해 엄마인 저에게도 온전히 마음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노력 끝에 결국 루시퍼가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변하는 루시퍼를 보며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변화를 더디게 준 덕분에 루시퍼가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능력도 상당히 향상된 게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의 여러 부분에서 고민했어요.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오후 활동까지 하고 하원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새로운 장소를 시도하며 적응하는 걸 도와줄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방면에서 전문가와 상담을 하며 조언을 얻은 결과 우선 새로운 환경에서 모험을 시도하는 게 좋다는 결론에 이르더군요. 루시퍼는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아직 원활하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의견을 제시하면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측하기 어려웠고 언니 한 말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었죠. 달라진 게 있다면 엄마인 저에게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하거나 생각하고 있는 걸 온전히 다 말한다는 점이었어요. 전문가는 이런 점을 높이 평가하더군요. 온 환경에서 엄마와의 친밀감이 더 높아지고 그로 인해 같이 무언가를 해냈다는 성취감이 들기 시작하면 서서히 사람에 대한 경계도 풀린다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같은 영국 내 다른 주를 여행하는 것보다 둘 다 새로운 환경인 다른 나라로 떠나는 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두 사람이 함께 헤쳐나가는 경험으로 루시퍼 역시 성장한다는 거죠. 어떤 나라를 여행하는 게 좋을지 나라를 선정하는 것부터 많이 고민되더군요. 익숙한 언어를 사용하는 유럽권이 좋을지 아니면 아예 저 역시 새로운 도전을 하는 아시아 문화권이 좋을지 말입니다. 그렇게 고심하다가 문득 루시퍼가 좋아하는 동요가 생각났어요. 루시퍼가 좋아하던 동요는 아기상어였는데 단순한 가사가 신나는 리듬과 어울려져 재밌는 동요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 동요가 한국에서 만들어졌다는 게 신기했죠. 한국에서 만들어진 동요가 영국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알려줄 정도라는 점에서 신선했던 기억이에요. 기억을 더듬어 루시퍼가 저에게 적합한 나라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죠. 둘 다 처음 가는 나라였지만 루시퍼가 좋아하는 동요로 알고 있는 나라였으니까요. 한국을 여행하기 전 한국의 주요 관광지를 살피버요. 하루 일정을 루시퍼와 함께 짠다면 움직이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호기심에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았죠. 무엇보다 많은 사람이 여행을 가는 나라였지만 그곳에서 저와 루시퍼 이외에 아는 사람이 없었기에 서로를 의지하며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나면 해냈다 성취감으로 루시퍼의 불안한 마음도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한국 여행에 대해 준비했어요. 루시퍼가 받아들일 시간이 넉넉히 필요했기에 한 달 이상의 시간을 들여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고 찾아보고 느낌을 공유하며 급작스러운 여행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접근했죠. 덕분에 한국으로 떠나던 날 비행기에 탑승하는 순간부터 루시퍼는 기분이 상당히 좋아 보였어요.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주문했던 식사가 나오고 루시퍼는 자신이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자 상당히 들뜬 것 같았죠. 중간중간 혹시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생겨도 엄마와 함께 해결하면 되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는 말을 하는 것도 잊지 않았어요. 한국은 어디에서도 인터넷이 잘 연결되어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는 걸 루시퍼가 충분히 인지하고 떠난 여행이라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렇게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처음 떠나는 해외여행이 걱정되었지만
여유있게 여행을 준비한 덕분에 루시퍼의 모습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보이더군요. 일정 자체도 하루에 많은 곳을 무리해서 돌아다니지 않고 하루에 한 장소씩 여유있게 돌아다니게 준비했어요. 루시퍼는 오늘은 빨리 숙소에 들어가 잠을 자고 내일 경복궁에 가면 되겠다며 기대감을 보일 정도였습니다. 한 손엔 짐을 끌고 다른 한 손으론 루시퍼의 손을 잡고 걸으며 다정하게 한국 여행에 대한 기대감과 일정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그러다 공항을 빠져나가기 전 갑자기 심장이 조여오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숨을 쉬는 것도 어려워지면서 전 루시퍼의 손을 놓치고 그만 쓰러지고 말았죠. 제가 기억하는 건 거기까지입니다. 너무 아파 숨이 멈을 것 같던 그 순간에 떠오르는 건 루시퍼가더군요. 저 아니면 누구와도 이야기를 편하게 나누지 못하는 루시퍼인데 엄마가 아프다는 이야기도 하지 못한 채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루시퍼에게 말을 해줘야 하는데 루시퍼가 걱정할 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연한 걱정과 함께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루시퍼의 이름이었습니다. 얼마나 정신을 잃었을까. 정신을 차린 이전 간이 침대 위에 누워 있었어요. 공항 내 의무실이었는데 루시퍼는 제 옆에서 제 손을 꼭 잡고 기도하고 있더군요. 일어나자마자 루시퍼를 안아줬어요. 얼마나 무서웠을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거든요. 어떤 위기 상황이 와도 둘이 함께 해결하면 된다고 그렇게 루시퍼를 다독이며 한국 여행을 준비했는데 같이 위기를 해결해야 할 제가 쓰러져 혼자 온전히 그 위기를 감당해야 했죠. 당황하고 힘들었을 루시퍼가 또 충격을 받진 않았을지 두렵더군요. 루시퍼에게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못하고 엄마는 괜찮다는 말을 하기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제가 깨어나 루시퍼를 안아주자 루시퍼는 자리를 일어나 큰 소리로 외치더군요. 선생님, 여기 우리 엄마 일어났어요. 엄마가 드디어 깨어났어요. 선생님 말이 맞았어요. 갑자기 루시퍼가 누군가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저는 너무 당혹스러웠습니다. 루시퍼가 이렇게 말이 많은 아이였나 싶던 거죠. 루시퍼의 말에 의무실 직원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곤 루시퍼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더군요. 의무실 직원은 영어로 루시퍼에게 씩씩하게 엄마를 잘 지켜줬다고 말했어요. 그리곤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 루시퍼에게 주었습니다. 루시퍼는 상당히 큰일을 혼자 해냈다는 자부심이 생긴 것 같더군요. 저를 쳐다보던 그 눈빛에서 전에 없던 자신감에 찬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의무실 직원은 깨어난 저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더군요. 급작스러운 심근경색 증세를 보여 제가 쓰러지고 루시퍼는 당황했지만 다행히 제 뒤에 있던 한국 사람이 제가 쓰러지자마자 달려와 심폐소생술을 해주었답니다. 그리고 다른 한국인은 루시퍼의 손을 잡아주고 엄마가 잠시 쓰러졌는데 심폐소생술을 하면 정신을 금세 차리니까 걱정 말라고 상황을 자세하게 알려주었대요. 처음 쓰러졌을 땐 제가 숨을 쉬지 않아 루시퍼 역시 사색이 될 정도로 긴장된 모습이 역력했지만 심폐소생술로 호흡이 시작되는 걸 보자 손을 잡고 있던 한국인에게 여러 가지를 묻기 시작했다더군요. 엄마는 이제 괜찮은지, 혹시 엄마가 왜 쓰러졌는지, 이유도 알 수 있는지에 대한 것까지 말이죠. 질문을 받은 한국인은 이제 괜찮아졌는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엄마가 정신을 빠르게 차리지 못할 수 있어서 루시퍼가 엄마 곁을 씩씩하게 지켜주어야 한다. 고 답했대요. 이유를 알려주고 싶지만 의사가 아니라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아야 할 것 같다는 말까지. 루시퍼가 물었던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고 답변을 해주었다더군요. 전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고작 5살의 아이가 제가 쓰러진 상황에서 공항에 혼자 남았는데 의연하게 상황을 대처했다는 사실이 너무 대견했거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걱정되었습니다. 혹시 트라우마로 남아 이후에 비행기를 타고 여행 가는 것 자체를 못하게 될까 봐요. 정신을 차리고 의무실을 나와 숙소로 향했습니다. 숙소로 가며 루시퍼에게 물었죠. 엄마를 지켜줘서 빠르게 회복하고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고 루시퍼가 자랑스럽다고 말이에요. 그러자 루시퍼가 쑥스러운 듯 말하더군요. 처음에 엄마가 쓰러졌을 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당황스러웠는데 어떤 생각도 하기 전에 한국 사람들이 와 엄마를 도와주며 자기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대요. 그러면서 손을 잡아준 한국인이 영어로 차근차근 지금 상황이 어떤지, 루시퍼 마음이 어떨지 알지만 지나가는 일이니 크게 걱정하지 말라며 엄마처럼 자세하게 알려주었다더군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정말 숨을 안 쉬던 엄마가 숨을 쉬기 시작하자 한국인 말처럼 정신을 차리는 건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걸 믿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차분히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 말했대요. 자신도 모르게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두 답해주는 한국인 덕분에 무서웠지만 엄마랑 그동안 이야기했던 것처럼 위기를 해결했다는 느낌이 들었다더군요. 물론 엄마와 함께해야 하는데 혼자해서 미안하다며 웃는 루시퍼를 보는데 한국으로 여행 온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급했던 순간에 당황했을 아이 마음을 헤아려주고 따뜻하게 대해준 덕분에 루시퍼가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한국 여행에서 루시퍼는 간단한 의사소통을 하며 무엇이든 자신이 하고 싶어 했어요. 항상 뒤로 숨고 저에게만 속마음을 이야기하던 루시퍼가었는데 자신의 말에 어른들이 귀 기울여준다는 걸 몸소 체험하고 나니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어 하게 되었답니다. 정말 한국에 오길 잘한 것 같아요. 한국이 아니었다면 제가 쓰러진 순간 아무런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큰 후유증을 남겼을지 몰라요. 심지어 죽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루시퍼에게도 큰 트라우마가 생겼을지 몰라요. 한국인들의 도움으로 저나 루시퍼 또한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저희 모자를 도와주셨던 모든 한국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연을 통해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공항에서 위험에 처한 순간 주변 한국인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영국 모자의 사연이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던 루시퍼는 내면의 용기를 발견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는 힘을 찾게 되었는데요. 이 모든 경험은 앞으로 루시퍼가 살아갈 인생에서 큰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앞으로도 루시퍼가 한국에서 경험한 따뜻한 마음을 기억하고 행복하고 씩씩하게 자랐으면 좋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은 하루면 중국한테 진다니까요? 14억 인구 대 5천만 밖에 안 되는 인구가 어떻게 상대가 가능한가요? 여기 한 영국 명문대에서 학생들이 교수에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자 교수가 어떤 한마디를 던지자 마자한 학생이 경악하고는 뛰쳐나갔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사연은 영국인 학생 셀리나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영국 옥스포드 학생인 셀리나라고 합니다. 그날이 아주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청명한 가을 아침이었고 저는 강의에 참석하기 위해 옥스포드 캠퍼스를 가로질러 걷고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막 단풍이 들기 시작했고 녹색잎 사이로 붉은색과 금색이 살짝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설렘과 기대감으로 얼굴이 환한 채 제 앞을 서둘러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열정을 공유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며 자랐거든요. 중국의 경제 호황 엄청난 인구 전 세계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보도가 항상 뉴스에 나왔죠. 모두가 중국이 차세대 초강대국이 될 운명이며 아시아의 다른 어떤 나라도 중국의 힘을 따라올 수 없다는데 동의하는 것 같았죠. 그래서 한국이 전쟁에서 중국에 맞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강연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꽤나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중국을 견제를 한다고 하면 지금 영국 의회에서도 틱톡을 금지하냐? 마냐? 라고 할 정도이니까요. 최근에는 또 알리 익스프레스와 테무까지 영국에서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 판국이라니까요. 제 말은 한국이 정말 중국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답니다. 물론 한국이 꽤 발전된 경제와 잘 훈련된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비하면 너무 작고 보잘것없어 보였죠. 중국은 10억 명이 넘는 인구와 막강한 군대 거대한 국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들과 경쟁할 수 있을까요? 강의실에 들어섰을 때 공기의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강의실은 학생들과 교수진으로 가득 차 있었고 모두 연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열린 마음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맨 뒤쪽 자리를 찾아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연사는 명석하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유명한 국제관계학 교수였습니다. 그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키 큰 남자였고 당신을 꿰뚫어보는 듯한 날카로운 푸른 눈동자를 가졌습니다. 그가 연단에 올라서자 회의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그는 깊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중 일부에게는 다소 의외로 보일 수 있는 주제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한국과 중국 간의 전쟁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말에 청중들 사이에 웅성거림이 퍼졌고 몇몇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주고받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는 굴하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군대와 막대한 경제력을 가진 초강대국입니다. 한국이 어떻게 거기에 맞설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의논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시간 동안 교수는 자신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는 한국의 첨단 기술 고도로 훈련된 군대 한반도의 전략적 위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수십 년 동안 중국과의 전쟁 가능성에 어떻게 대비해왔는지, 그리고 중국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다양한 첨단 무기와 방어 시스템을 어떻게 개발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는 최근 한국이 북한의 잠재적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배치한 사드,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이 시스템이 어떻게 중국 미사일을 방어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시스템이 이미 중국을 크게 자극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수는 한국의 사이버전 능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한국 해커들이 어떻게 중국 컴퓨터 네트워크에 침투하여 민감한 정보를 훔칠 수 있었는지, 부모의 전쟁 게임에서 어떻게 중국의 일부 군사 시스템을 중단시킬 수 있었는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영내 다른 국가, 특히 영국 및 일본과의 동맹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동맹이 중국이 따라올 수 없는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한국이 중국에 비해 상당한 이점을 제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수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회의적인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었고 확실한 데이터와 실제 사례로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더 큰 이웃 국가들에 가려진 작은 나라가 아니라 그 자체로 강력한 군사 강국이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에는 저항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막강한 힘 크기와 힘만으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나라라는 이미지를 떨쳐버리기 어려웠기 때문이죠. 저는 중국의 군사력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고, 중국이 어떻게 외세의 침략자들을 물리치고 몇 번이고 승리를 거두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한국이 어떻게든 그런 힘에 맞설 수 있다는 생각은 너무 억지스러워 보였습니다. 강의가 끝나갈 무렵 교수는 질문을 받기 위해 플로어를 열었습니다. 학생들은 교수의 질문을 받으려는 열망으로 강의실 곳곳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묵을 지키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방금 들은 내용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교수가 몇 가지 설득력 있는 지적을 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첨단 기술과 강력한 동맹을 갖춘 강력한 군사강국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그 규모와 힘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약점과 취약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의구심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전쟁은 혼란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고 인생에서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한국이 어떤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해서 중국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더 많은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양국의 역사 군사 능력과 전략 양국 관계를 형성한 지정학적 힘에 대해 더 많이 읽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세상은 복잡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곳이며 보이는 것만큼 단순한 것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약해 보이는 국가도 사실은 강대국일 수 있고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나름의 취약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숙사 방에 들어와 책상에 앉자마자 설렘과 호기심이 저를 덮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알았겠어요. 언젠가 제가 연단에 서서 새로운 세대의 학생들과 저만의 통찰력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게 될지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타이핑을 시작했고 머릿속은 질문과 가능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세상은 광활하고 끝없이 흥미로운 곳이었으며 저는 열린 마음과 호기심 가득한 마음으로 세상을 탐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연구를 깊이 파고들면서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나라는 갈등과 협력의 시기가 공존하는 길고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리 무역 문화적 유대감으로 묶여 있었지만 뿌리 깊은 차이와 라이벌 관계도 있었습니다. 저를 놀라게 한 것은 중국의 엄청난 군사력 규모였습니다. 중국은 200만 명 이상의 현역 군인과 100만 명 이상의 예비군을 보유한 세계 최대 규모의 상비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핵미사일, 스텔스 전투기 항공모함 등 방대한 첨단 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의 군대는 거의 작아 보였습니다. 한국의 현역 병력은 60만 명이 조금 넘었고 국방 예산은 중국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파고들면서 한국만의 고유한 강점과 역량이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한국은 고도로 발전되고 기술적으로 정교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군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잘 훈련되고 동기부여가 높은 군인들이었고 최첨단 무기와 장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한반도의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방어적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국경은 요새화되어 있어 어떤 침략군도 침투하기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은 영내 다른 국가들 특히 영국과 강력한 동맹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양국은 1950년대부터 상호방 위조약을 맺었으며 영국은 오늘날까지 한국의 상당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동맹은 한국에게 중국의 침략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제공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을 공격하면 세계에서 가장 진보되고 강력한 군대를 보유한 영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더라도 중국이 한국과 직접 대치할 가능성은 훨씬 낮아졌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국과 중국 간의 전쟁이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교수님이 강의에서 지적했듯이 오판 도발, 우발적 사고 등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여전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구를 계속하면서 그런 전쟁의 가능성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낮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모두 직접적인 대결을 통해 잃을 것이 많았고 양국은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려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이 중국에 맞설 수 있을지에 대한 저의 초기 회의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중국이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은 결코 무력하지 않았습니다. 첨단 기술 전략적 위치 강력한 동맹을 갖춘 한국은 그 자체로 무시할 수 없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창밖으로 북적이는 옥스포드 캠퍼스를 바라보며 복잡한 문제를 배우고 탐구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상은 매혹적이고 끝없이 놀라운 곳이었으며 항상 발견하고 이해해야 할 것이 더 많았습니다. 저는 제 배움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전히 질문해야 할 것이 너무 많고 고려해야 할 관점도 너무 많으며 직면해야 할 도전도 너무 많았죠. 하지만 저는 그동안 쌓은 지식과 통찰력으로 무장하고 이러한 도전에 정면으로 맞설 준비가 되어 있고 의욕이 넘쳤습니다. 누가 알았겠어요. 언젠가 제가 세상에 제 발자취를 남기고 역사의 흐름을 조금이나마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지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계속 배우고 계속 탐구하고 가능성의 한계를 계속 넓혀가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옥스포드 캠퍼스 위로 해가 지기 시작하자 저는 노트북을 닫고 다리를 쭉 뻗었습니다. 길고 지적으로 자극적인 하루였지만 저는 활력과 영감을 얻었습니다. 세상은 가능성으로 가득했고 저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강의실로 돌아왔습니다. 교수는 한국이 개발한 특정 무기와 기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겠다고 약속했고 저는 그가 어떤 내용을 공개할지 궁금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강의실이 전보다 훨씬 더 붐비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교수의 도발적인 강연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모두들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교수는 한국의 공군에 대한 이야기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400여 대의 전투기와 공격 헬기를 보유한 세계에서 가장 발전되고 잘 갖춰진 공군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무기고에서 가장 인상적인 항공기 중 하나는 레이더에 거의 보이지 않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였습니다. 한국은 최근 영국에서 이 전투기 40대를 구매했으며 중국과의 잠재적 분쟁에서 상당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교수는 한국의 드론 기술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최근 몇 년 동안 무인항공기 UAV에 많은 투자를 해왔으며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드론을 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예로 한 번에 최대 24시간 동안 공중에 머물 수 있는 고고도 장시간 채공이 가능한 무기 들었습니다. 이 드론에는 강력한 카메라와 센서가 장착되어 있어 안전한 거리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적의 움직임을 감시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인상적인 드론은 적의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스텔스 무인 전투기였습니다. 이 드론은 적의 영공에 탐지되지 않고 침투하여 탑재물을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강연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한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이 광범위한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다층 미사일 방어막을 개발하기 위해 영국과 긴밀히 협력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2017년에 한국에 배치된 종말 고고도 지역 방어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탄도미사일이 목표물에 도달하기 전에 높은 고도에서 요격하여 파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교수는 순항미사일과 항공기와 같은 단거리 위협을 방어하도록 설계된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영국에서 여러 개의 패트리어트 포대를 구매했고 철매라는 독자적인 버전의 시스템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는 한국의 방어 능력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국의 공격무기 특히 탄도 및 순항 미사일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북한과 중국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다양한 단거리 및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발전된 미사일 중 하나는 최대 사거리가 800km에 달하고 500km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현무였습니다. 한국은 또한 최대 10km 떨어진 목표물을 놀라운 정밀도로 타격할 수 있는 순항 미사일인 현무3을 개발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저고도로 비행하고 레이더 탐지를 피하도록 설계되어 어떤 잠재적 분쟁에서도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동안 저는 경외감과 경이로움이 저를 덮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역량이 얼마나 발전하고 정교한지는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잘 준비되어 있다고 해도 한국과 중국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은 여전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전쟁은 항상 최후의 수단이며 양국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려는 강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긴장이 순식간에 고조될 수 있고 오해나 오판이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갈 무렵 저는 이런 복잡하고 괴로운 생각과 씨름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동아시아의 미묘한 힘의 균형과 그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한국과 다른 국가들의 역할에 대해 아직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결코 과소평가할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첨단 기술 전략적 파트너십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한국은 세계 무대에서 무시할 수 없는 강대국이었죠. 강의실을 나와 옥스포드 캠퍼스의 밝은 햇살 속으로 나오면서 국제관계의 복잡성과 중요성에 대해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아직 제 앞에는 긴 여정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여정이 저를 어디로 이끌지 생각하니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한반도의 역사와 정치에 대해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책과 기사를 읽고 다큐멘터리와 뉴스 보도를 보고 해당 분야의 교수 및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는 한국인의 놀라운 회복력과 결단력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외세의 침략과 점령, 내전과 경제적 어려움 등 수많은 도전과 역경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고유한 문화와 언어 정체성을 지켜냈고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영향력 있는 국가 중 하나로 부상했습니다.
저는 또한 한국이 이 지역의 안전과 안보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핵심 동맹국이자 그 자체로 주요 경제 강국인 한국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중요한 균형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항상 쉬운 관계는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양국은 협력과 갈등의 시기를 함께 겪은 길고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황해의 영토 분쟁부터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중국의 지원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문제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지도자들은 강력한 이웃 국가를 소외시킬 여유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국의 이익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굳건히 서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연구를 계속하면서 한국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한국은 전쟁과 가난으로 황폐화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개발이 덜 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노력과 혁신 전략적 투자를 통해 한국은 번영하는 경제, 고학력 인력 첨단 기술 부문을 갖춘 글로벌 강국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첨단 군사력과 강력한 동맹을 바탕으로 세계 무대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늦게 기숙사방에 앉아 책과 기사, 더미를 훑어보면서 저는 흥분과 가능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고 한국은 그 변화의 최전선에 서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전과 장애물이 있을 것이고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회복력 결단력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으로 반짝이는 옥스포드 캠퍼스의 불빛을 바라보며 새로운 목표 의식과 영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놀라운 이야기의 일부가 되어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에 대한 연구를 깊이 파고들면서 과거에 대한 이해 없이는 현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반도의 역사는 전쟁과 침략 권력과 독립을 위한 투쟁으로 가득 찬 길고 복잡한 역사였습니다. 저는 고대 왕국 고구려부터 시작하여 한국 군사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주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전 7세기까지 존재했던 이 강력한 국가는 용맹한 전사들과 중국의 침략에 저항하는 능력으로 유명했습니다. 서기 612년 뛰어난 장군 을지문덕이 이끄는 고구려 군대가 30만 명이 넘는 대규모 중국 침략군을 물리친 유명한 살수대첩 전투에 대해 읽었습니다. 이 승리는 한민족의 강인함과 회복력을 입증하는 증거였으며 고구려가 강력한 군사강국이라는 명성을 굳히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연구를 계속하면서 한국의 군사력이 고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6세기 조선시대 한국은 일본의 새롭고 무서운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일본의 군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한반도를 정복하고 중국 침략의 거점으로 삼기 위해 임진왜란으로 알려진 두 차례의 조선 침략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조선 민중은 일본의 통치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전설적인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조선 해군은 혁신적인 전술과 첨단 무기를 사용해 일본 침략자들에 맞서 싸워 전세를 역전시켰어요. 저는 특히 한국 고유의 장갑 전함인 거북선에 대한 이야기에 매료되었어요. 이 배는 철판으로 덮여 있었고 용머리를 가진 활이 달려 있어 적의 배를 들이받을 수 있었죠. 또한 대포와 아크버스를 장착하여 전장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발휘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지휘 아래 조선 수군은 1597년 명량해전에서 절정을 이루며 일본을 연달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이순신은 단 13척의 함대로 300척이 넘는 일본 함대를 격파하여 임진왜란을 사실상 종식시키고 조선의 독립을 지켜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군사적 업적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한국인의 자부심과 존경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도전과 역경에 직면했지만 조국을 지키겠다는 투지와 결의를 잃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군 역사는 승리와 승리의 역사만이 아니었습니다.
외세의 침략과 억압에 맞서 한국 국민이 치른 비극과 상실 그리고 엄청난 희생의 역사였습니다. 한국 역사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 중 하나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의 일제 식민 통치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일본 정부는 한국인들에게 일본식 이름과 관습을 강요하고 통치에 대한 저항을 잔인하게 탄압하면서 한국의 문화와 정체성을 지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암울했던 시기에도 한국인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하 저항운동을 조직하고 게릴라 전술과 사보타주를 통해 일제의 권위를 약화시키며 억압자들에 맞서 싸웠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유명한 저항 운동가 중 한 명은 1920년대와 1930년대의 독립운동가 그룹을 이끌었던 군인 출신 김원봉입니다. 대한애국단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김원봉의 단체는 일본 군대와 경찰 시설에 대한 대담한 공격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위한 투쟁에 동참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 저항 투사들의 놀라운 용기와 희생에 대해 읽으면서 저는 깊은 겸손과 존경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불가능한 역경을 딛고 일어나 조국과 삶의 방식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웠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유산은 일본의 식민 통치가 끝난 후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은 공산주의 국가인 북쪽과 자본주의 국가인 남쪽 두 개의 국가로 분단되었습니다. 이 분단은 현대사에서 가장 파괴적인 분쟁 중 하나인 한국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지속된 한국전쟁은 수백만 명의 한국인의 목숨을 앗아가고 한반도를 폐허로 만든 잔인하고 피비린내 나는 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한국인의 놀라운 회복력과 결단력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미군과 한국군이 주도한 대담한 상륙작전으로 전세를 역전시킨 인천 상륙작전에 대해 읽었습니다. 또한 수적으로 열세였던 미군과 한국군이 영하의 추위 속에서 중국군의 함정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싸워 엄청난 사상자를 냈지만 결국 투지와 근성으로 승리한 초신저현지 전투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접한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는 군사훈련이나 경험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자원하여 참전한 한국 청년 학도병들의 이야기였습니다. 15세 또는 16세의 어린 나이였던 이 용감한 청년들은 놀라운 용기와 헌신으로 나이 많은 전우들과 함께 싸웠고 종종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며 동료 병사들과 조국을 지켜냈습니다. 이 놀라운 영웅담과 희생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한국 국민에 대한 깊은 감사와 존경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역사 속에서 많은 것을 견뎌냈지만 자부심과 나라 사랑 신념을 위해 싸우겠다는 의지를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첨단 군사력을 갖추고 영국을 비롯한 서방 강대국들과 강력한 동맹을 맺은 현대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그 투지와 결단의 메아리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전쟁과 분쟁의 도가니 속에서 만들어진 나라로 수많은 도전과 역경에 직면했지만 언제나 더 강하고 회복력 있는 나라로 거듭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연구를 계속하면서 그 역사가 이 나라의 정체성과 세계에서의 위치를 얼마나 많이 형성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많은 도전이 남아있고 이 지역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으로 가는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이 어떤 도전에 직면하든 이겨낼 힘과 용기 결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방에 앉아 한국 역사와 군사 문제에 관한 책과 기사들을 읽으며 새로운 목표의식과 영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놀라운 이야기의 일부가 되어 역사의 흐름에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여정이 어디로 향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제 앞에 놓인 도전과 기회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자유와 정의라는 대의를 위해 진정으로 용감하고 진정으로 회복력이 있으며 진정으로 헌신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준 한국 국민들의 놀라운 모범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에 항상 감사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책을 덮고 불을 끄자 평화와 목적의식이 저를 덮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은 복잡하고 종종 위험한 곳이었지만 저는 제가 있어야 할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교훈이 저를 인도하고
한국인의 힘이 저에게 영감을 준다면 용기와 결단력, 희망을 가지고 어떤 도전에도 맞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학기가 끝나갈 무렵 저는 제가 배운 한국과 세계에서의 한국의 위치에 대해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강의와 독서 토론을 통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면적인 한국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중국과 같은 강대국에 맞설 수 있다는 생각에 회의적이었던 과정 초기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역사 문화 군사력에 대한 깊은 이해로 무장한 지금, 저는 처음에 의심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대국의 그늘에 가려진 작고 취약한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도전과 역경에 직면했지만 언제나 더 강하고 회복, 탄력성을 발휘해온 유구하고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번영하는 경제 첨단 기술 강력한 군대를 갖춘 현대 대한민국을 보면서 저는 그 회복력과 결단력의 결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성공은 단순히 군사력이나 경제력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것은 또한 수세기에 걸친 투쟁과 희생으로 형성된 한국의 독특한 문화와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한국전쟁에 대해 읽었던 이야기와 선배, 전우들과 함께 싸웠던 학도병들의 놀라운 용기와 이타심에 대해 다시 생각했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가장 암울했던 시기에 대한민국을 지탱해준 사명감, 명예 충성심 등 최고의 한국 정신을 구현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첨단 기술과 고도로 훈련되고 동기부여된 병사들로 구성된 현대 한국군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기계의 얼굴 없는 톱니바퀴가 아니라 실제 삶과 실제 가족, 미래에 대한 진짜 꿈을 가진 진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현지라는 한국 교환학생과 나눈 대화를 떠올렸는데 현지는 자신의 가족에 대한 희생과 인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의 할아버지는 한국전쟁에 참전했고 조신 저현지의 잔혹한 전투에서 많은 전우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사명감과 조국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았고 자녀와 손주들에게도 같은 가치를 심어주었습니다. 현지 씨 자신도 아버지와 오빠가 모두 한국군으로 복무한 군인 가정에서 자랐다. 그녀는 오랜 이별과 사랑하는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는 데 따른 끊임없는 걱정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깊은 자부심과 목적의식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겸손함과 존경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과 분쟁의 그늘에서 자랐지만 조국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다는 희망과 헌신을 잃지 않은 젊은 여성이 여기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같은 반 친구들을 둘러보면서 현지의 이야기가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경험과 관점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배우고 성장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공통된 열망으로 뭉쳐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한 관심을 처음 불러일으킨 교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우리에게 헤드라인과 고정관념을 넘어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보라고 도전했던 그 교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한국은 역사가 만들어낸 나라이자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적응하며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는 나라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열린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관점과 아이디어를 찾으려는 의지로 연구에 접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제가 배우고 경험한 모든 것을 되돌아보면서 저는 이것이 아마도 가장 소중한 교훈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복잡하고 종종 혼란스러운 곳이며 이해관계와 이념이 대립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놀라운 다양성과 잠재력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잠재력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안전지대를 기꺼이 벗어나 자신과 다른 목소리와 관점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과 공감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도전에 접근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의실을 나설 때 저는 설렘과 가능성이 저를 덮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배움과 발견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인간 경험의 풍부함과 복잡성을 이해하고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선물을 받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길을 가더라도 한국 유학 시절에 얻은 교훈과 통찰을 항상 가지고 다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놀라운 여정을 안내했던 것과 같은 호기심 공감 열린 마음으로 세상에 다가서기 위해 항상 노력할 것입니다.
옥스포드 캠퍼스의 밝은 햇살 속으로 발을 내딛자 새로운 목적 의식과 결심이 생겼습니다. 세상은 도전과 장애물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놀라운 기회와 가능성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마음가짐과 올바른 접근 방식만 있다면 한 번에 한 걸음씩 세상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항상 동기들과 교수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에게 영감을 준 수많은 사람들의 지원과 격려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여정의 다음 장을 시작하면서 희망과 낙관적인 마음으로 앞으로의 길이 멀고 험난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힘과 회복력 결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저에게 주어진 배움과 발견이라는 놀라운 선물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에 대해 항상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캠브리지의 북적이는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흥분과 가능성이 저를 덮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은 들려주기를 기다리는 놀라운 이야기들로 가득했고 만나기를 기다리는 놀라운 사람들로 가득했으며 잡기를 기다리는 놀라운 기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공부하며 얻은 교훈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그 기회를 받아들이고 용기와 결단력,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어떤 도전에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